예, 시장은 이제 글로벌 FOMC하고 물가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. 우리 시장은 종목 장세 일종의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시속 게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. 시장 흐름 점검하고 전략 세우겠습니다. 오늘 시황 해설은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상무님 함께하는 시간입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 보겠습니다. 물론 이제 FOMC 이런 걸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. 예,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중국이 아프다. 글쎄 왜 지금 중국을 얘기를 하실까 궁금하기도 한데요. 좀 이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. 일단 오늘 밤에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이제 하루 지나면 FOMC 있어요. 관전에서 조금 긴장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된 관전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실래요? 미국의 물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주 큰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전월 대비라든가 전년 대비로 봤을 때는 그래도 물가가 좀 안정을 찾을 거고, 결국 이런 것들이 저희 목요일 날 새벽에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에서 아주 큰 악재는 아닐 거다라는, 적어도 악재는 아닐 거다라는 기대감들을 좀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주가 빅 위크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사실 빅 위크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좀 조용하게 넘어가지 않겠는가,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물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보일 수 있는데 FOMC에서 제롬 파월 의장의 좀 경고성 발언, 예측하기를 시장이 너무 앞서가니까, 그다음에 점도표가 내년에 우리가 시장에 기대하는 것만큼 금리 인하 시점이 빠르지 않을 수 있다.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크게 우려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. 예, 저는 채권 시장하고 주식 시장이 조금 다르게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.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지난 한 달 동안 한 50bp 넘게, 미국 10년 국채 기준으로 50bp 넘게 빠지면서 내년도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, 그리고 특히 이제 내년 3월이나 4월부터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영을 하면서 미국 경기가 상대적으로 좀 나쁠 수 있다라는 거를 미리 좀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이제 주식 시장은 좀 완만하게 상승을 했었던 것 같고요. 그러니까 물론 이제 S&P 500 같은 경우에는 전 고점 수준에 지금 놓여져 있는 상태이고, 저희 코스피는 아직은 이제 2,500선 초중반 정도 수준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채권 시장보다는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보다는 연착륙에 대한 기대를 좀 많이 오히려 좀 반영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 파월 의장의 어떤 경고성 의견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식보다는 채권 시장이 조금 더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고, 주식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연착륙이면 경기는 좋은 거 아니냐, 실적은 여전히 견고하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색으로 해석이 되면 충분히 이러한 그 부담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보시는군요. 예. 시황 관련, 지금 이제 투자자들의 시각은 짧게는 이제 연말 남은 한 보름 정도지만 조금 길게 보면 내년 시각으로 가 있고, 어떤 걸 투자의 포인트로 잡아야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, 허재환 상무님이 중국 얘기를 최근에 지난주도 그렇게 하셨어요. 최근 낸 자료 제목을 보니까 시진핑 주석이 샌프란시스코로 날아간 까닭은,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.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옛날에 영어가 있었는데 그거를 좀 연상하게 하는 단어인데, 그러니까 시 주석이 미국에 간 게 상당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,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. 그 이유가 뭡니까? 네.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중국이 안 좋다는 거죠. 중국이 좋았으면은 굳이 샌프란시스코까지 날아가지 않았을 시진핑 주석이 날아갔다는 거는 그만큼 안 좋다라는 거고요. 그리고 시장에서는 크게 이렇게 이슈가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에이펙 정상회담 이후 얻은 것은 내년 1월 달에 이제 그 대만 총통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 총통 선거를 앞두고 양안 관계가 좀 더 어려워질 거라든가 남중국 해를 둘러싼 지정학적인 우려들이 높아질 수 있을 거다라는 걱정들이 있었는데, 오히려 이번 에이펙 회담을 통해서 그런 우려감들이 사실 좀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이 지금 현재 외교적으로 미국과의 어떤 그런 경쟁이나 갈등 관계를 높이기보다는 지금 이제 안에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, 특히 12월 말 그다음에 내년 3월 전인 때까지는 오히려 중국 내부적으로 조금 더 정비를 하면서
내부적인 어떤 부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좀 더 예.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자료는 좀 써봤고요. 결국 이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의 어떤 안 좋은 것들이 오히려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물가 압력을 좀 낮추고 또 지정학적인 리스크들의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될 거다. 즉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있다.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에이펙에서 이제 미중 정상이 만났지만 이후에 뭐 중국 경제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거나 뭐 소비가 늘어나거나 그런 지표는 계절적으로 쉽게 나오진 않지만 정치적 긴장감이 상당히 완화됐다는 얘기를 하셨고요. 중국은 14, 15 이번 주에 이제 경제 공작 회의,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는 단어죠. 몇 차례 익숙해져서 내년 경제에 대한 그림들을 그리는 회의를 하게 될 텐데요. 뭐가 주안점이 될까요? 포인트가요. 소비 뭐 이런 건가요? 네. 그렇죠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논의할 텐데 핵심은 이제 재정 정책일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지금 중국 정부가 갖고 있는 뭐 지방 정부 부채 문제라든가 뭐 부동산 과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과연 중국이 아주 대대적인 부양책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8월 달부터 시작된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한 기조가 사실 10월 달, 11월 달에 중국 지표가 일부 잘 나오면서 약간 좀 다시 수그러들었는데요. 최근 들어서 지표가 다시 안 나오고 오히려 이제 디플레 압력들이 좀 더 커지는 바람에 오히려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, 이번 공작회의에서는 좀 더 부양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더 많이 나올 거고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저는 FOMC에서의 여러 가지 기대들은 반영이 많이 된 반면에 이 중국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잘 사실 수면 아래에 있는 별로 관심 갖지 않는 이슈이죠.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거기에서 기회가 있는 거고요. 중국이 회복된다면 우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죠. 그런데 중국도 사실은 코로나 회복 이후에 뭐 경기를 누르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중국도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이렇게 잘 살아나지 않는 그런 이유는 뭘까요? 구조적인 이유인가요? 그리고 이제 내년 전망은 그러면 올해보다 괜찮습니까? 저희는 중국을 내년도에도 그렇게 아주 좋아지진 않는 네. 그러나 최소한 더 나빠지진 않는 L자형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문제는 소위 말해서 이제 좀 구조적인 거죠. 인구 문제, 그 다음에 부채 문제. 네, 인구도 이제 줄기 시작했고, 그렇죠. 네. 예, 부채는 많고. 네. 네. 그래서 사실 성장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. 네. 그리고 성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쉽게 또 부양책을 써서 성장을 하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어떤 정책의 방향들이 조금 더 나오고 규제를 완화하고 특히 민간에 있어서의 어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들이 좀 더 나와준다라고 하면 사실은 내년도에 중국 경제가 크게 좋진 않아도 적어도 세계 경기가 회복되거나 좋아지는 데 있어서 크게 방해는 안 될 거다라고 좀 보여집니다. 특히 이제 저는 가장 지금 눈에 띄는 중국에 대한 부담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의 가계 예금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라는 건데요. 그만큼 이제 돈을 안 쓴다라는 얘기인 최근에 것 조금 같습니다. 왼쪽 보면 주춤하는 것 같아도 전반적으로 쭉 많이 늘어났다. 돈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죠, 안 쓰고. 네, 그렇습니다. 그런데다가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듯이 네. 중국의 해외 직접 투자 자금도 2022년, 2023년 초까지는 계속 늘어나다가 이제 올해부터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해외 자금도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.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중국에 안 쓰고, 투자된 해외 자금. 네. 네네. 그리고 해외 자금들은 지금 이제 조금씩 덜 들어오거나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이런 신뢰 문제에 있기 때문에 예. 사실은 중국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한다라기보다는 꾸준한 어떤 정책을 통해서 이 신뢰 문제를 회복하는 데 좀 더 주력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중국 경제가 V자로 드라마틱하게 반등한다면 물론 좋은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U자 정도로 점진적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L자 형태라고 그러셨으면 별로 기대할 거 없는 거 아니에요? 우리 지금 면에서는. 네. 근데 오히려 네. 이 L자 형태 중국이 이렇게 좀 주저앉아 있는 것들이 예.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의 어떤 물가를 안정짓는 것들, 예.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의 어떤 급등을 막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네. 특히 이제 그 유가와 같이 저희처럼 그
저희가 이제 좀 필요로 한 원자재 수입 가격이 덜 늘어나거나 중국이 안 좋은 뉴스가 나올 때마다 오히려 유가가 오펙 국가들의 감산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? 저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더 중국 입장에서 중국의 둔화가 저희한테 주는 수혜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. 특히 중국 같은 경우가 또 의외로 그 수요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원유나 휘발유의 증산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가격에 대한 부담, 비용에 대한 부담이 좀 떨어지면 결국 내년도에 선진국들의 중앙은행들의 그 물가 목표치를 빨리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중국이 이제 내년에 경기가 좋아지고 빨리 회복되면서 그 효과를 우리가 이제 가져가는 측면보다는 중국이 계속 좀 정체된 상황에서 수요가 늘어나지 않고 원자재나 유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글로벌 환경이 괜찮은 그런 그 로직을 말씀하시는 거군요. 예, 최근에 유가 하락하는 건 뭐 중국의 수요 부진 측면이 상당히 있죠. 예, 그러면 중국도 물가가 그렇고 유럽도 물가가 빨리 떨어지는 최근에 하락 속도가 가파른 모양입니다. 뭐 미국도 더디지만 뭐 디스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. 그러면 적어도 이제 내년에는 높은 물가, 치솟는 물가, 인플레 고민은 뭐 크게 안 해도 되는 겁니까? 네, 저희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. 그래서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좀 매파적인 이야기를 단기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크게 우려를 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료 몇 개 보면 뭐 러시아나 사우디 같은 경우는 감산을 한다고 해서 이제 부담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가는 이제 떨어지는 거고요. 오히려 미국은 증산을 하는군요. 미국은 뭐 비축유 이런 거 많이 덜어냈다 그랬잖아요. 네. 그런 걸 이제 좀 채워 넣어야 되는 국면인데 미국은 생산을 좀 늘리고 있다는 거고요. 유가는 그러면 지금 수준에서 간밤에 71달러였나요? 뭐 71달러였는데 한 60에서 70, 70에서 80 이 정도에서 이제 조금 안정세를 찾아갈까요? 네, 저희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 유가가 120불, 130불까지 갔었던 걸 감안하면 지금 거의 절반 이상 떨어진 거거든요. 그렇다고 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에너지와 관련된 또 에너지와 연동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물가들의 하락 압력은 올해 말 내년 초에 갈수록 좀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환경, 특히 이제 주가에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글로벌 물가가 안정되는 거는 뭐 다행스러운 환경인데요. 자료에 보면 이제 국내에서 보면 부채, 뭐 가계나 기업이나 이런 그 우려들을 자료를 좀 써놓으셨던데 금리가 빨리 안 떨어지면 사실은 우리 뭐 PF도 있고 가계 부채도 있고 이런 신용의 리스크도 좀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거는 우려할 수준입니까 지금? 네. 뭐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러나 저는 지난해 말에 그 레고 사태 이후에 저희 정부가 부동산 규제라든가 대출에 대한 규제들을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? 풀면서 시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돌아가게 되면서 아주 심각한 시스템을 아주 위협할 만한 위험 요인들은 다소 좀 완화되었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네. 특히 이제 제가 좀 주목해서 보는 거는 결국 기초 자산이 되는 부동산 가격의 흐름이 되게 중요할 텐데요. 최근 들어서 보면 또 공급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인구도 줄고 수요도 없고 특히 고금리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도 중국 경기처럼 L자형의 형태가 좀 되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도 L자 형태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시장이 좀 잠복 요인은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게 어떤 소비 여력을 극심하게 훼손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이제 내년 큰 그림은 지난번에 오셨을 때 한번 여쭤봤고요. 조금 디테일하게 이제 연말장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뭐 물가 고금리도 이제 금리가 언제나 내릴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제 고금리 상황이고 물가는 떨어지긴 합니다만 아직 높은 상황. 말씀하신 뭐 가계 부채나 이런 것도 있는데 국내에서 가장 기대할 거는 역시나 최근에 수출. 네. 수출은 이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까요? 개선되는 게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좀 좋아지는 거잖아요. 이게 이제 추세가 좀 돌아선 건가요? 저희는 추세는 좀 돌아섰다라고 보고 있고요.
다만 이게 2021년, 2022년처럼 폭발적인 수요 회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걸로 좀 보여져서 예. 완만한 회복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지금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수출 회복은 거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네. 조금 더 이어질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다만 이제 2021년, 2022년처럼 완전히 뭐 코로나 이후에 그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서 엄청나게 그 수혜를 받았었던 그런 국면보다는 좀 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수출 회복이 가장 눈에 띌 섹터는 어디입니까? 기본적으로 반도체 들어가고요. 네. 네. 최근 들어서 수출의 회복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은 역시 테크 섹터들입니다. 네. 반도체, 디스플레이, 그다음에 PC 주변 기기 이런 테크 쪽들이 확실히 좀 눈에 바닥을 찍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좀 눈에 띄고요. 그리고 테크가 아닌 섹터들 내에서도 좀 눈에 띄는 업종들은 이제 조선 업종입니다. 네. 조선 업종이고 그다음에 그 화학 업종,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와 관련된 쪽도 좀 네.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런 업종들이 또 저희들 그 기업들의 실적이랑 또 연관을 시켜 보면은 확실히 내년에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업종과 거의 이제 공통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주식시장에서도 지금 수출 반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좀 판단을 하고 네.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보죠. 이제 내년에 이제 실적이 올해보다는 좋아질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출도 좋아지는데 일부에서는 실적 전망치가 너무 좀 높게 추정하는 것 아니야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. 내년 전반적으로 기업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? 네, 저희는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 현재는 40%에서 50% 는다라는 건데요. 네. 저희는 한 10%에서 한 20% 정도 느는 걸로 좀 반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예. 보통 이렇게 실적이 이렇게 크게 늘어나는 구간에서의 공통점은 반도체 업황도 돌지만 중국 경기가 대단히 좋았을 때, 그래서 반도체 이외에도 실적에 대한 증가율 자체가 20-30% 이상 늘어날 때인데요.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좋아질 때 그렇죠. 네. 지금은 전체적으로 좋아지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네.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좀 다소 낮은 한 15%에서 한 20% 정도 이익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. 네. 예, 오늘 시황해설은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상무님 함께했습니다. 우리가 생각할 게 많은데요. 물론 뭐 글로벌 통화 정책과 물가 얘기, 금리 인하 시점, 매크로 경기 이런 얘기도 하겠지만 중국을 포인트로 좀 잡아서 오늘 얘기하셨고 연말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. 허재환 상무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